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고 있어. 아내의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가 통화 중이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판 중이었던 일과 그 후의 상황을 급히 설명했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광활한 지역이 불타오르고 있으며 그 면적은 서울 전체와 맞먹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었고 4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8만 가구 이상이 전력 공급을 잃었으며 미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마치 세상이 끝나버린 듯한 절망감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입니다. LA 북부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이어진 재판 준비와 진행에 몰두하고 있던 저는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재난 문자, 경고음을 무시한 채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또 산불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LA에서는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산불과 관련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저도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고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속보가 이어지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을까?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들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진행자가 산불이 확산된 지역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선셋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셋 지역은 바로 우리 집이 있는 곳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속력을 높였지만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 봉쇄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족들을 찾아야 한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상황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 순간만큼은 오직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저는 할 수 없이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아내와 아들의 행방을 찾으려 했습니다. 온갖 최악의 상상이 머리를 채우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지금 제이슨 친구 집에 있어. 한인타운에 있는 데라 안전해. 걱정하지 마.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차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곧바로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제 아내와 아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는 이미 불이 난 지역에 살던 다른 사람들까지 모여 있었고 그 수는 2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 제이슨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지원이라는 아이의 부모님 댁이었는데 그곳은 불행 중 다행으로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TV 뉴스를 주시하며 산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동네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산불은 괴물처럼 집과 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좌절과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제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고 저 또한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원이의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몇 날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셔도 괜찮습니다.
집은 크지 않지만 방을 나눠드릴게요. 편안히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절망 속에서 작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이 어머니께서는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원이네는 한인타운에서 꽤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따뜻한 국물과 밥을 받으면서 저는 이곳이 정말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뉴스 속 우리의 집과 이웃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상황이 단순히 지나갈 폭풍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집 거실에서 우리는 말없이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불은 LA 북부를 삼키며 더욱 확산되고 있었고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실제라고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원이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잃어버린 삶의 흔적들을 떠올리며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을 겁니다. 집 주인인 지원이의 어머니가 거실 한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엌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에요. 어서 오세요. 우리는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 재난 상황 속에서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하시다니요? 그런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부엌에서부터 거실까지 퍼지기 시작했는데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며 배고픔을 자극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흰쌀밥과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치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식당에서나 볼 법한 진수성찬이었죠. 다른 사람들 역시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한 명씩 다가가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을 때 그 따뜻함이 저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식사가 끝난 후 지원이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곧이어 작은 박스를 들고 다시 나타났는데 그 안에는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비상용으로 우리가 항상 집에 쟁여두던 겁니다. 혹시라도 밤새 출출하거나 배고프면 마음껏 드세요. 그의 말은 단순한 배려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려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곳 LA에서도 한국인들이 1992년 폭동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1992년의 LA 폭동은 단순한 도시 폭력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는 재난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흑인 사회와 라틴계, 그리고 한국인 이민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간 갈등이 폭발하며 시작된 이 폭동은 당시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찰이 무력했고 방화와 약탈은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졌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한인들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그 폭동의 중심지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강한 한국인이라는 모습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동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었고 자신들이 갖고 온 가게가 폭도로부터 약탈당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한인 상점과 주택가의 안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좌절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상점 주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즉시 연대했습니다. 서로에게 연락을 돌리고 자신들의 상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나누며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는 많은 한인들이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루프 코리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들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사방을 감시하며 가게와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인들은 영어에 능숙하지 못했던 이민 1세대가 많았기에 경찰이나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보호해야 했던 겁니다. 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일이야. 라는 마음가짐이 폭동을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연대는 단순히 무장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구조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 내의 교회들은 긴급 쉼터로 변신했습니다. 방화로 인해 집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 교회당을 열어 이불과 음식을 제공했고, 다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커뮤니티 내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했습니다. 한인 가게 주인들은 약탈당한 물건들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남아있던 물품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위로도 함께 나눴습니다. 폭동 당시 한인 이웃 간의 끈끈한 단결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함께 살아남기로 의미를 확장시켰습니다. 폭동 이후 한국인들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인 커뮤니티는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코리아타운 내의 커뮤니티 센터를 강화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특히 폭동 이후로 한인 2세대들은 정치와 법률 분야로 진출하며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지금의 코리아타운이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고 조직적인 이민자 커뮤니티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도 그때의 경험과 연대 정신이 밑거름이 된 덕분입니다.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존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법률가로서 위기 상황에서 싸워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단순히 법적 대응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폭동이 끝난 뒤에도 많은 미국인들은 한인들의 단결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한인들의 행동은 당시 혼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의 희망이자 모범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2년의 폭동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이번 산불에서도 제가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었으니까요. 한인 사회의 단결력과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폭동 당시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다들 힘들었지만 서로를 돕기 위해 노력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그제야 이곳이 단순히 피난처가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연대감과 봉사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피해 지역이 전날보다 더 넓어졌고
산불은 여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한인 커뮤니티의 움직임은 놀라웠습니다. 아내가 한쪽에서 전화로 통화를 마치고 와서는 흥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LA 총영사관에서 기부와 봉사를 시작했대요. 담요, 물, 마스크 같은 필수품들을 모으고 있대. 이 소식을 들은 지원이 부모님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기부할 물건들이 많아요. 가게 창고에 물품이 꽤 있어요. 어차피 써야 할 물건들이니 다 내놓는 게 좋겠네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원이 부모님은 바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물품들을 차에 실어 봉사센터로 가져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연대하려는 의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했죠. 그 모든 상황을 보며 저는 정말로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순히 강한 것을 넘어 서로를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이러한 정신은 단지 도움의 차원을 넘어선 강렬한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부모님과 함께 기부 물품을 나르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도 힘드실 텐데요. 그때 지원이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도와야죠. 1992년 폭동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때도 결국 우리끼리 힘을 모아 극복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이네 집은 한인타운에서 꽤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창고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요, 종이컵, 쌀, 김치 등 가게에서 쓰던 물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이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가게에서 흔히 쓰는 거라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손님들도 없으니 지금 나눠주는 게 더 낫죠. 우리는 트럭에 물품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옮기면서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풀어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집이 불타 없어졌다는 사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트럭을 몰고 총영사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도움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총영사관 직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물품을 분류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물품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재난 상황 속에서 작은 구원의 섬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물품을 내리기 시작하자 한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이 아버지가 겸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걸요. 다들 힘든 상황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다른 한쪽에서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푸드트럭을 몰고 나타나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핫도그까지 준비된 음식은 다양했습니다. 푸드트럭 앞에는 긴 줄이 생겨 있었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을 받자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엽떡 트럭 옆에서는 한 직원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떡볶이 추가요. 더 맵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네요. 그 말에 줄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드트럭의 소식은 패서디나 롱비치, 카슨 등 산불 피해 지역으로도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패서디나 YMCA 로즈볼 지역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구조대원들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한인들이 직접 만든 김밥과 베이글, 떡볶이가 도착했을 때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조대원들 중 한 명은 김밥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정말 맛있네요. 이 작은 한 줄이 이렇게 배를 든든하게 해줄 줄은 몰랐어요.
그곳에 모인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음식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담요를 건네고 아이들에게는 작은 과자나 음료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곳에서는 항상 웃음과 감사의 말이 넘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 기업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의류와 마스크를 기부했는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을 위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한인 마트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물품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물, 비누 같은 생필품부터 시작해 양말과 타월까지 챙겨서 총영사관으로 보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이 부모님 댁으로 돌아온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대란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일어서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이 놀라운 단결력과 봉사 정신이 1992년 LA 폭동 때의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돕고 싶어 하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단순한 진리가 이 모든 움직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커뮤니티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이 부모님의 집 거실에 모인 사람들은 TV 화면을 주시하며 밤새 산불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주민들이 대피소로 몰려드는 장면이 번갈아가며 비춰지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 한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인 커뮤니티가 산불 피해자를 위해 물품을 기부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충격적인 장면은 몇몇 미국인들이 피해 지역에서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스 리포터는 비통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대신 일부 숙박업체와 의료용품 판매업체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LA 지역의 한 호텔은 방 하나의 가격을 평소보다 5배 이상 올려 하루 숙박비가 무려 $1,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원이 아버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챙기겠다고 생각하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 화면은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를 위한 물품을 챙겨서 중고시장에 되팔고 있었습니다. 리포터는 한 피해자를 인터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한 사람이 우리 대피소로 와서 담요와 물을 가져갔어요. 우리는 그가 필요해서 가져간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물건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걸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지어 몇몇 단체는 자선단체를 사칭해 기부금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가 대피소에 물품을 제공한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 화면이 어두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던 그 순간 다시 한번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한 푸드트럭 주인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포터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 푸드트럭 주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료를 아낌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아닌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던 지원이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날 오후 저는 집을 나서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 활동 현장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패서디나 지역의 YMCA 앞에는 한인들이 준비한 물품과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물병 상자, 담요 더미, 김밥과 떡볶이를 담은 도시락까지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한인 자영업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우리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준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요. 그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한쪽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YMCA 앞에 쌓여있던 물품을 몰래 훔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스를 차량에 실은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노와 좌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 있죠? 이 사건이 주는 대조는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서로를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도움을 악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으로만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산불 피해라는 재난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는 연대와 희생을 선택했고, 누구는 탐욕과 이기심을 선택했습니다. 저녁, 다시 지원이 부모님 댁에서 함께 모인 우리는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때도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서로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그의 말은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다시금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연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산불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 연기와 재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묵직한 불안감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안감 속에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며 경험한 모든 순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먼저 저는 지원이 부모님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단순히 한 피난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단순한 호의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원이 어머니가 매일같이 부엌에서 끓여주신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은 제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스티브,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으면 마음이 놓이는 법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런 작은 위로 때문일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한인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총영사관에서 담요를 나르고 푸드트럭에서 떡볶이를 나눠주는 사람들, 기부 물품을 싣고 다니는 자원봉사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피해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재난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어두운 면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산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 고통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뉴스 화면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피소 물품을 몰래 훔치고 온라인 중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심지어 자선단체를 사칭해 기부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도 벌어졌습니다. 호텔은 숙박비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의료용품 판매 업체들은 마스크 하나에 평소보다 5배 이상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믿기 어려운 현실의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대조적인 현실 속에서도 한인 커뮤니티는 더욱 돋보였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한미국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격을 올리고 물건을 빼돌리는데 한인들은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함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연대 정신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밤낮 없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한인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열었고 따뜻한 국물과 밥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연대와 희생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며 제가 평소에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희망을 만드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산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이제 막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는 여전히 한국 음식이 넘쳐났고 기부 물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한국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히 더 단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함께 싸워야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것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주체가 되겠다고요. 저는 이제부터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작지만 제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물품을 나르고 음식을 나누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법률 지식을 활용해 산불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산불이 진압된 후에도 복구의 과정은 길고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희망은 재난 속에서도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요.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연대와 희생 정신은 단순히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선의에서 시작되고 서로를 돕는 행동으로 피어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제게 보여준 연대의 힘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